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제가 지금 원룸 건물 3개째 짓고 있는데요. 잘 지어진 건물을 사면 되지 왜 굳이 힘들게 지으려고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 지으면 10년 늙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 은퇴를 앞둔 분들이 노후대 비용으로 원룸 건물들을 많이들 사십니다. 아무래도 내가 짓는 것보다는 잘 지어진 결과물을 사는 것이 마음은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다 해지된 상태고 임대까지 다 맞춰놨다면 수익률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겠구나 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태에서 투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긴 하죠. 다만 단순히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수익률이 부풀려져 있다거나 불법 건축물을 모르고 샀다거나 하는 등 내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매입하면 어차피 눈탱이 맞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설사한테 눈탱이 맞냐 아니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매도자한테 눈탱이 맞냐 그 차이지, 내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어차피 눈탱이 맞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눈탱이를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다.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왕 공부하실 거면 좀 더 공부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게 훨씬 이점이 많아요. 물론 내가 은퇴 준비를 위해 건물 딱 한 개만 세팅해서 월세 받고 나는 편안히 즐기겠다라는 분들은 적당히 공부해서 잘 지어진 건물 매입하는 거를 추천하는데요. 근데 나는 건물 한 채에 그치지 않고 더 충분한 노후 자금을 원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차피 투자를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또 투자를 계속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축을 한 번쯤 공부해서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딱 한 번만 가고 말 것 같으면 누구 차 얻어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면 편한데 계속 어딘가에 놀러 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운전을 배우는 게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운전 배우는 게 더 이득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그렇다 한들 건물을 계속 매입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굳이 신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신축을 했을 때 장점 첫 번째는 대출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요. 원룸 건물도 어쨌든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요즘 서울에서 집 살 때 대출이 잘 나와야 40%고 어지간하면 대출 안 나오거든요. 물론 상가 건물을 산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주택 건물보다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좀 더 높고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나 금전적인 진입 장벽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원룸 건물 또는 다가구 건물을 매입할 때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오는데 내가 신축을 한다 라고 하면 대출이 80%까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투자의 측면이 강한 반면에 내가 건물을 짓는 거는 사업적인 관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낡은 주택을 새 건물로 탈바꿈 시켜주고 서민들 주거의 질을 높여주고 동네 분위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해준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땅 살 때 80% 나오고 건물 지을 때 공사비도 대출이 80%가 나옵니다. 내가 돈이 부족한데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럼 무조건 건물을 신축하는 게 답이고 레버리지도 훨씬 더 잘 돼요. 여기서 좀만 더 욕심을 내면 공사비 대출 80% 받고 나머지 20%도 시공사한테 외상으로 빌려서 짓게 되면은 아예 내 돈 들이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물론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은 이제 보증금으로 갚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신축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중고차를 사면 내가 원하는 옵션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차를 사면 내가 원하는 옵션 디테일하게 다 정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딱 구성된 그 중고차를 매입해도 되는데 딱 내 맘에 드는 중고차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자동차 옵션보다 그 경우의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원하는 건물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건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신축을 하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고 가격도 소비자가가 아닌 원가만 들여서 이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장도 가격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훨씬 좋은 겁니다. 가령 내가 한 개층에 방 4개 만들지 방을 3개를 만들지 그것도 정할 수 있고요. 창문 사이즈, 내부 구조, 화장실이나 주방 크기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임차인의 성향만 잘 파악하면 다른 건물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내 건물만의
차별화점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시세에서 동일한 입지 기준으로 볼 때 신축 건물이 임대료가 가장 높기 때문에 건물은 가장 저렴하게 매입하는 꼴이고 임대는 가장 비싸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건물 짓는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보유하거나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내가 살기 좋은 집, 나에게 맞는 구조로 지어야겠고, 바로 매각하거나 분양할 예정이라면 내 취향이 아닌 대중이 원하는 구조로 지어야 잘 팔리겠죠. 그리고 임대용으로 짓겠다라고 하면 자재도 아주 럭셔리하거나 비싼 자재보다는 내구성이 강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한 자재를 쓰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임대용이라고 해서 싸구려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아무래도 험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럭셔리보다는 내구성이 좋은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세 번째는 단기간에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각이나 분양할 거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대부분 수익이 나거든요. 애초에 얼마 팔릴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마진까지 녹여서 원가를 정하고 그 원가 안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부대비용까지 다 예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이슈만 없으면 실수만 안 하면 그냥 수익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 갭 투자해가지고 같은 기간에 스트레스 안 받고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를지 안 오를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를지 안 오를지를 누가 정하죠? 아파트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투자를 했으면 오르길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내 친구는 같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떡상을 했다. 그럼 현타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돈 버는 건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버는 건 어렵거든요. 이게 당장 어렵고 좀 힘든 방법이기도 하고 아파트가 떡상할 때처럼 쉽게 버는 것도 아닌데 이 신축이라는 기술이랑 노하우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내가 하는 만큼 꾸준히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유리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내가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지역 땅값 시세, 임대 시세, 예상 공사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긴 하죠. 그건 바로 신경 쓸 부분이 많고 잠재된 리스크 및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부지 매입, 대출, 멸실, 설계, 시공, 준공, 임대, 매각 각 단계마다 부동산, 은행, 설계사, 시공사 등등 나보다 그 분야에선 훨씬 빠꼬미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내가 충분히 눈탱이 맞을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으로 각 단계별로 그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결국 돈을 벌려면 남의 능력과 남의 돈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사업이나 투자나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회사원의 역량이나 시간을 월급이라는 돈을 주고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건축주는 이 신축 프로젝트에 있어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각 단계별 전문가가 그 회사원이나 외주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그들의 능력을 사는 거죠. 다만 내가 눈탱이 맞지 않고 잘 이용하려면 그분들을 돈으로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사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배운다라는 자세로 다가가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보이거나 만만하게 보이면 또 안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나 역시도 공부를 통해서 나 자신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공부하고 겸손한 자세로 신축에 대한 노하우만 잘 구축해 놓으면 이런 단점은 오히려 훨씬 강력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내가 그 분야에서 만약에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남들과 다른 영역에서 경쟁을 피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점이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 신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고작 원룸 건물 3개 지어본 것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상가 건물, 모텔, 빌라 분양, 오피스텔 분양까지 기회가 되면 돈 되는 건 다 해볼 작정이에요. 먼저 작은 땅을 사서 작은 원룸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처럼 작은 것부터 해보면 큰 틀에서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난이도 높은 걸 해가면서 점점 부자의 길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항상 겸손하고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세는 잊으면 안 되겠죠. 다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부자 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